동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푸른 하늘, 하얀 뭉게구름, 초록빛 들판, 높고 낮은 산등성, 굽이진 강, 크고 작은 건물, 도로와 장난감처럼 보이는 자동차. 상공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세상의 여느 곳과 별다를 바 없다. 어젯밤 워싱턴 D.C.를 떠나 밤새 날아온 비행기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다가가고 있다. 직항 비행인지라 비행시간은 11시간이 채 안 되지만 이륙대 천둥번개로 지연된 데다가 7시간의 시차가 있어 현지 시각으로 어느덧 오후 5시가 넘었다. 곧 붉은 석양을 보게 되려나. 급속히 번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광객의 발길도 멈추고 심지어 출장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상황인지라. 지난밤 미국을 떠나올 때 덜레스 공항은 평소와 달리 굉장히 한산했다. 하지만 텔아비브 벤 구리온 공항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붐빈다. 이스라엘 국적자 줄, 외국 방문객 줄, 모두 12줄이 넘는 여권 검색대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나는 가방에서 2 유엔 여권과 예루살렘 사무실에서 발행한 공식 초청 문서를 꺼낸다. 팔레스타인 비자가 있는 유엔 여권을 내밀면 시비를 걸 수 있다고 별도로 유엔 여권을 받고, 그러고도 팔레스타인 방문객에게 유별나게 까탈스럽게 구는 이스라엘 공항을 염려해 공식 문서까지 챙겨왔다. 하지만 공항 검색대에선 내가 내민 공문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유엔 여권도 이게 뭐냐는 식으로 보더니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최근에 중국, 한국, 이탈리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답한 내게 무슨 영수증 같은 조그만 종이 한 장을 건네준다. 즉석에서 찍은 내 사진에 2020년 2월 27일 날짜가 찍힌 입국 문서. 검색대를 나서니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키가 크고 말라 어깨가 구부정한 청년과 중년 사이 정도의 남성. 그에게 기다리게 해 미안하다고 하자 그는 내 짐을 받아들며 친근한 미소로 답한다. 비행기 확인을 하고 와서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교관과 국제기구에서 온 방문객을 전문으로 해서 이 일은 흔하지요. 공항 건물 앞에 나선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흰색 택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택시가 줄지어 서 있는데 예루살렘의 세계은행 사무소가 왜 이 사람에게 굳이 택시를 문의하라고 했을까? 혹 다음 방문 때 당신과 연락이 안 닿으면 이곳에 기다리고 있는 아무 택시나 타도 안전한가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 나는 그에게 묻는다. 네,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팔레스타인이 사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의 라말라에 가려면 이곳 택시 운전자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다시 또 라말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객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차 트렁크에 내 짐을 실으며 그는 답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오가는데 무슨 법적 제한이 있는지, 그에겐 무슨 면제권이 있는지, 차 뒷좌석에 앉아 세상만사가 궁금한 어린아이처럼 운전대에 앉은 그에게 다시 묻는다. 법적 제한은 없지만 이곳 택시 운전자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머물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대인 운전자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순간 버지니아 북부에 거주한 지 20년이 지났어도 포토맥강 건너 메릴랜드에만 가면 길을 잃고 헤매는 나를 떠올리며 친숙하지 않은 메릴랜드로 운전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나처럼 이곳 유대인도 그저 낯선 지역이 두려운 걸까 생각한다. 아니면 서로 상종하고 싶지 않을 만큼 두 민족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은 걸까?
공항에서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카밀 피사로의 풍경화를 닮은 초록 들판이 펼쳐진다. 초록 들판이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네요. 나도 모르게 감탄을 하니 그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말한다. 며칠 동안 비가 와서 그래요. 이곳은 비가 귀해서 평소엔 들판이 누런데 비가 온 후엔 초록빛이 탐스럽지요. 곧 버지니아의 쇠난도어 밸리와 같이 부드러운 산마루의 곡선이 나타난다. 분홍빛의 일몰에 물들어 파스텔 색조의 실루엣을 이룬 등선은 그 어딘가에 양떼가 잠자고 있을 듯 목가적이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 양가는 콜로라도 어딘가처럼 깎아 자른 듯한 암벽이 이어진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70km 정도로 1시간 남짓한 운전거리지만 다양한 풍경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펼쳐진다. 어느덧 어둠이 나려 오렌지빛 가로등이 환하게 비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는 어둠 속에서 백열등 빛으로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을 가리킨다. 저기 저 건물이 라말라에 있는 밀레니엄 호텔이에요. 당신이 일요일부터 머무를 곳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단지 20km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검문소를 거쳐야 해서 꽤 오래 걸리고 번거롭지요. 당신은 세계은행 셔틀을 타고 갈 테니 문제가 없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검문소마다 고초를 겪지요. 제각각 운영 일정이 다르고 매우 까탈스러워서 때로는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총 4공항이 있지만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되었고 모든 입출국은 이스라엘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 오렌지빛 가로등이 늘어선 밝은 도시로 진입하며 말한다. 이 길 왼쪽이 팔레스타인이 사는 동 예루살렘입니다. 1967년에 일어난 6.1 전쟁을 알고 있습니까? 전쟁이 있기 전에 동예루살렘은 요르단 땅이었는데 전쟁 후에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지요.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에게 다시 묻는다. 아니라고 답하는 그의 목소리엔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이니치로 불리는 제1한국인처럼 어려서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감정을 숨기도록 훈련받았을까? 자이니치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징집한 한국인과 그 후손이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한국인의 일본 시민권을 박탈했고 그 이후로 제1한국인의 권리는 제한되어 왔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나고 평생 일본에서 살아왔어도 외국인처럼 추방될 수 있다. 그에게 또다시 묻기 전에 차는 호텔 앞에 다다랐다. 여기가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택시가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를 갖고 계시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나는 그에게 미화로 지불한다.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아 통화를 발행할 수도 없다. 동예루살렘으로의 여정에서 나는 슬프게도 인류의 닮은 꼴을 본다. 힘을 가진 민족과 그들의 억압에 숨죽여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국인의 역사와 내가 살아가는 미국의 인종차별 등이 함께 스쳐간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기에 여기서 나는 교차로에 있는 역사와 인류를 발견한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지 2주가 넘었다. 그들의 비극이 속히 종결되길 기도하며 팔레스타인 시인 마무드 다르위쉬의 시를 나눈다. 신분증 기록하시오. 나는 아랍인이요. 그리고 내 신분증 번호는 5만 번이요. 내 아이들은 8명이고 여름이 기면 9이 나요. 그래서 당신 화난단 말이요. 기록하시오. 나는 아랍인이요.
채석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오. 내 아이들은 8명이요. 나는 그들을 위해 빵 조각을 얻소. 옷가지와 책을 바위로부터 얻어내오. 나는 당신의 문 앞에서 구걸하지 않소. 또한 당신의 방 앞에서 비굴하지도 않소. 그래서 당신 화난단 말이요. 기록하시오. 나는 아랍인이요. 나는 호칭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폭군의 나라에서 인내하오. 나의 뿌리는 자리 잡았소. 시간이 태어나기 전에, 시대가 열리기 전에, 소나무와 올리브나무보다 먼저, 초목이 자라기 전에, 나의 아버지, 쟁기의 가족에서 난 것, 특권층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농부였다. 세련되지 않았고 잘 태어났지 않았다. 그는 내게 태양의 자랑을 가르치지, 나에게 어떻게 읽을지 알려주기 전에 나의 집은 파수꾼의 오두막처럼 나뭇가지와 지대로 만들어졌다. 나의 상태에 만족하는가? 나는 호칭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기록하라. 나는 아랍이다. 당신은 나의 조상들의 과수원을 훔쳐갔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경작한 땅을 내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 바위들 말고, 그래서 국가는 그것들을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말이 되었듯이, 그러므로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기록하라. 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또한 남의 영토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나가 아프다면 침입자의 살은 내 음식이 될 것이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나의 배고픔과 나의 분노에 대해